지금까지 겟피의 전반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실제로 자기만의 주제로 데이터를 만들고 연결망 분석과 시각화를 하시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데이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막막해지는데요. 데이터 준비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데이터를 마련을 하고 그것을 계피로 불러들여서 시각화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레미제라블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각화를 했을 때 어떤 파일을 준비해야 되는지는 여기 데이터 레버러토리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드 파일과 엣지 파일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최소한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노드 파일의 경우는 이렇게 아이디와 레이블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 추가적인 정보는 이렇게 덧붙여서 칼럼을 추가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엣지 파일의 경우는 소스와 타겟으로 최소한 구성되면 된다고 했고, 역시 더 필요한 정보들은 이렇게 추가적인 칼럼을 통해 입력하시면 된다고 했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노드 파일과 엣지 파일 두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화 관계망 감독 배우라는 파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파일을 보시면 노드 파일이나 엣지 파일 이렇게 두 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단 하나의 시트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A, B 두 개의 열만 가지고 있고요. 각 열에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영화 중에 최근 흥행한 영화들을 검색을 했고 거기서 감독과 그 영화에 출연한 5명의 배우를 골라서 감독과 배우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만들어진 정교한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우리 연습용으로 대충 만든 것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칼럼을 구성하시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행, 이 첫 번째 행에 아까 보여드린 파일하고 달리 이 제목이 없죠. 노드 파일 같은 경우는 아이디와 레이블이 있었고요. 엣지 파일 같은 경우는 소스와 타겟이 있었는데 지금 이 파일의 경우에는 그런 제목이 아예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이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유념하실 것은 각 그 셀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가 빈칸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컨대 이런 크리스 에반스나 에드 해리스 이런 외국인의 이름의 경우 우리는 크리스와 에반스를 띄었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크리스와 에반스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텍스트를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로 적어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기가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로 데이터를 찾고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일단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제 겟피로 연결망을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될 텐데요. 구글 시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식은 여기 파일로 가셔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파일 형식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식은 바로 이 CSV 파일 형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프레드시트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것은 엑셀에 특화된 그런 파일 형식인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때는 보통 CSV, 쉼표로 구분된 값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 CSV는 comma separated value라는 뜻이고요. 특히 이 카마가 우리말로 하면 쉼표죠. 쉼표로 구분된 값이라는 겁니다. CSV를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쉼표, 카마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다운받을 때는 이것을 클릭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다운로드 폴더로 파일이 다운로드 될 것입니다. 파일을 다운받고 나시면 바로 한번 개피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버뷰로 가서 파일을 불러들여 오겠습니다. 그러면 개피에서도 파일을 불러들여 올 때는 위로 올라가셔서 파일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거기서 이런 선택지가 뜨는데 그 중에 import spreadsheet, 우리의 CSV 파일은 스프레드시트 파일이었죠. import spreadsheet를 누르시면 됩니다. import spreadsheet를 누르시고 여기서 아까 다운받은 그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개피가 이 파일을 인식했고요. 정확하게 파일을 불러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eparator, 무엇으로 분리된 값이냐 이런 뜻인데 우리는 카마로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쉼표. 물론 다른 방식도 있지만 우리 파일은 카마로 분리된 값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불러드렸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 노드 테이블과 엣지 테이블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노드 파일과 엣지 파일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엔 각각 다르게 노드 테이블, 엣지 테이블 따로 불러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는 하나의 파일만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어디지인스지 리스트를 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UTF-8이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 세트라고 해서 글자를, 문자를 인식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UTF-8을 쓴다고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준비가 됐고요. 다음을 누르고 여기 타임 레프레젠테이션이 되어 있는데 우리 파일에는 시간적인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데이터를 준비할 때 시간 관련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그걸 선택해 주면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인터벌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타임 스탬프가 찍혀져 있는 경우는 그걸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가 됐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 타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문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믹스도 되어 있지만 디렉티드와 언디렉티드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디렉티드와 언디렉티드의 차이점을 설명드렸고요. 그때는 언디렉티드를 설명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디렉티드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레미제라블의 경우는 이 등장인물과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로 구성되는 데이터라서 언디렉티드가 맞겠지만 지금 우리 데이터의 경우는 감독과 배우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같은 성질의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렉티드라고 선택을 하면 감독에서 출발해서 배우로 도착하는 그런 정보가 구성이 될 테고 서로 다른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감독을 볼 것이냐 배우를 볼 것이냐 그런 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는 디렉티드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디렉티드를 선택하도록 하고요. 개피는 이미 노드의 개수가 몇 개고 엣지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을 했고요. 우리는 이 파일을 새로운 워크십 스페이스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보신 레미제라블과 달리 검은색 점과 검은색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순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레미제라블의 경우는 이미 개피가 예쁘게 시각화를 해서 그것을 보여준 것이지만 지금 원래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고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그런 형식으로 처음엔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 작업을 해서 그래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시각화를 해 나가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할 일은 오른쪽에서
그 statistics, 통계를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번 디그리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누르셔서 통계를 돌리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디그리라고 하는 것은 각 노드에 연결된 엣지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평균적인 디그리가 1.096인 것을 보니까 대부분은 하나의 엣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도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하나의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90개나 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몇몇 개의 노드들은 심지어 10개까지의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undirected와 달리 디렉티드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렇게 in degree와 out degree가 구분이 됩니다. 이것의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in degree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안으로 들어오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즉 우리는 현재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간독에서 출발해서 배우로 도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들어오는 부분은 배우 쪽이겠죠. 그러니까 배우에 해당하는 노드들의 화살표가 엣지가 들어오는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90개의 노드는 대부분 하나의 엣지를 가지고 있는데 인디그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아예 인디그리가 없는 경우도 있죠. 밸류가 0이고 하지만 숫자는 35개 정도 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분명 감독이겠죠. 감독의 경우는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엣지가 화살표가 들어오는 방향에 있는 노드들의 숫자를 지금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들어온 것이 90개, 90개고요. 그리고 2개 이상이 된 것도 이렇게 쭉 있고요. 가장 큰 것은 5개의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웃디그리는 무엇인지 또 아시겠죠? 화살표가 나가는 방향이니까 이 경우에는 감독의 숫자일 것입니다. 감독의 경우는 또 이런 밸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10개나 있는 분도 있네요. 네. 자, 그러면 클로즈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다이아메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런을 누르면 지난번 비디오에서 이미 distance betweenness, 즉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비디오를 참조하시길 바라고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바로 개피는 바로 계산을 끝냈고요. 클로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마듈레러티도 돌려봤었는데요. 역시 런을 눌러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듈레러티는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의 집단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역시 클로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통계는 다 돌렸고요. 이번에는 왼쪽 화면으로 가서 왼쪽 아래에 있는 레이아웃 선택해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레이아웃 선택하는데요. 여러 개의 레이아웃이 있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포스 애틀라스 2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런을 해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요. 이 자체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스탑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몇 개의 점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요. 또 일부 점들은 또 너무 가운데 모여 있어서 상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죠. 자, 이제부터는 세부적인 것들을 조정을 통해서 이제 튜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튜닝이라고 되어 있죠. 튜닝에서 중요한 것은 스케일링과 그래버티인데요. 스케일링은 일단 점들을 쭉 바깥으로 확대하는, 확산시키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은 2.0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으로 해서 크게 잡고, 그다음에 그래버티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가운데로 모아주는 건데요. 일단 확산을 시킨 다음에 다시 모아주는 거랑 해보겠습니다. 10으로 한번 해보고 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네요. 스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이 좀 너무
그래버티를 10으로 해놓으니까 너무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30으로 해볼까요? 이걸 해보겠습니다. 다시 좀 더 당겨졌네요. 스트롱거 그래버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스트롱거 그래버티. 이건 더 강한 그래버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해보겠습니다. 너무 강하네요. 이것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스트롱거 그래버티는 하지 말도록 하고, 그래버티를 이번에는 50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딱 적당해 보입니다. 모든 점들이 다 한 화면에 다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마우스를 통해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 스크롤을 통해서 작게 볼 수도 있고 확산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네.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좀 더 이제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Behavior Alternative라는 섹션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할 것은 Prevent Overlap 선택해서 노드들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issuade Hubs라고 하는 거는 허브를 약간 좀 밖으로 뺀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탑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이번에는 노드의 크기와 색깔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한 분석과 시각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와 색깔을 조정하려면 왼쪽 위에 있는 이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보기 섹션에 가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노드와 엣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노드부터 하겠습니다. 노드의 크기를 설정해서 지금 현재는 모든 노드의 크기가 10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다 동일한 크기로 되어 있는데요. 랭킹으로 가서 그 랭크에 따라서 노드의 크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는 방법은 그 기준을 선택해야 될 텐데요. 우리는 이미 통계를 돌렸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척도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 인디그리 또는 아웃디그리를 택하면 될 텐데 우리는 좀 더 배우의 중심성, 배우의 중요성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인디그리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살표가 가는 방향, 도착하는 지점은 배우니까 그것이 인디그리가 되겠죠. 그래서 인디그리를 택하고 최소 크기가 10으로 하고 최대 크기를 100으로 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네요. 다시 한번 그 겹치는 부분을 없애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하니까 노드들이 겹쳐지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노드의 색깔을 통해서 다른 척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택하고 이번에도 역시 지금 동일한 색깔로 되어 있는데 랭킹을 선택하고 중심 척도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인디그리는 측정을 했으니까 색깔에서는 한번 다른 중심성 척도를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클로스니스, 근접 중심성을 택해 보도록 할까요? 근접 중심성을 통해서 색깔을 보면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 동일한 색깔로 되어 있고 그 감독의 색깔만 좀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근접 중심성의 데이터는 그렇게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보고자 하는 그런 척도들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접 중심성 말고 이번엔 매개 중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중심성을 한번 해보면 역시 비슷한 정도를 다 보여주네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세 번째로 마듈레러티, 여기서 조사했던 거요. 마듈레러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듈레러티 클래스는 소집단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했죠. 마듈레러티를 택하고 색깔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까를 이걸로 선택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 전체 집단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소집단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드가 좀 너무 작아 보이죠? 크기를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노드 크기를 최소 20으로 하고 이것을 한번 2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커지네요. 다시 한번 겹치는 것을 막아보고요. 네, 이게 좀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엣지의 경우 어떤 것은 화살표가 있고 어떤 것은 화살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살표가 지금 많이 가 있는 것은 두껍게 보여서 잘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면 여기 조그만 화살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는 화살표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지금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분명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제 이 노드들이 각각의 노드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겠죠? 그럴 때는 레이블을 표시하면 되겠죠? 레이블을 표시하고 싶으면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T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블이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 레이블의 크기가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레이블의 크기를 좀 더 조정하고 싶으시면 여기 이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 이 부분요. 이 버튼을 누르셔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레이블들이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레이아웃 중에 레이블 어저스트라고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시면 그리고 런을 누르면 레이블들이 겹치지 않도록 다시 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그림을 다운을 받고 싶으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아래 이 부분에 스크린샷을 찍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크린샷을 찍으시면 그러면 png 파일로 저장이 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불러드린 파일이 어떤 데이터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버러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레버러토리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불러드린 파일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드 파일과 엣지 파일이 자동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노드 파일의 경우 우리가 이렇게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아이디와 레이블이 제목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했던 모든 통계들이 새로운 열이 추가되면서 하나의 파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엣지 파일도 소스와 타겟이 정해져 있고요. 타입, 아이디, 가중치까지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우리는 분명 이렇게 만들지 않았음에도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서 아주 단순한 형태의 파일을 만들어서 불러드렸는데 개피가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파일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노드 파일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일단 불러드린 다음에 여기서 엑스포트 테이블이라는 것을 통해서 파일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것을 구글 시트나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열어가지고 거기서 추가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노드 파일과 엣지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하고 싶다면 거기서 칼럼을 추가해서 가령 이 사람들의 나이, 그다음에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 이런 것들을 다 더 정보를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완벽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불러들인다면 그때는 아주 완벽한 형태로 노드 파일과 엣지 파일 그리고 노드 파일에는 추가적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아주 완벽한 데이터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프리뷰에 가서 좀 더 정교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로 했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디폴트 말고 디폴트 커브를 해보겠습니다. 디폴트 커브를 하고 리프레시를 누르면 그 레이블들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정확하게 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 레이블들을 조정을 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노드 이 부분은 설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노드 레이블에서 show 레이블하고 그다음에 여기 proportional size, 그러니까 노드의 크기에 맞추어서 레이블의 크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체크하고 그리고 이 글자의 크기를 좀 36 정도로 할까요? 확인을 하고 한번 리프레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적절하게 레이블에 잘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레이블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엣지도 쇼 엣지고 thickness도 1.0이 아니라 5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리프레시. 엣지의 두께를 5 정도로 하니까 어느 정도 분명하게 많이 연결된 것과 적게 연결된 것이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이 시각화한 결과물을 실제로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방법은 바로 왼쪽 아래에 이 엑스포트 버튼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엑스포트 버튼을 사용해서 SVG, PDF, PNG 파일 형식으로 골라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의 차이는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전반적인 과정을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영상에서는 개피가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실제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분야를 정하고 그것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서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또 그 데이터를 만드는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 즉 파일 하나에 스프레드시트 파일에 2개의 열만 사용해서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그 파일을 개피로 불러들이고 그 상태에서 작업하는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과정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유념할 것은 데이터를 개피에 불러들인 다음에 데이터 레버러터리에 들어가면 개피가 자체적으로 노드 파일과 엣지 파일을 만든다는 거, 이것을 아주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이용해서 보다 정교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집어넣어서 보다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다양한 정보들을 나중에 더 분석하고 더 시각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인 개피의 사용법이라든가 또 데이터를 만들고 불러들이고 시각화하는 것까지 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준비가 됐으니까 자기가 실제로 분석하고 싶은 그런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제 연습 삼아 개피를 이용해서 연결망을 분석하고 시각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